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수 시청자 평가원께서 꼽아주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022년도 2주째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차분한 분위기와 새해를 기다리는 설렘이 공존하는 시기인데요. 오늘 리뷰 Y에서는 연말연시의 마음을 포근하게 데워준 보도를 살펴보면서 그 분위기에 휩쓸려 자칫 놓칠 수 있는 취약층의 삶을 조명한 사회부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오늘 사회부 보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관련된 보도를 먼저 살펴주셨네요. 네, 요즘 날씨가 참 춥죠. 날씨뿐만 아니라 경제도 민생도 참 냉랭하다는 요즘입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기야말로 우리 사회 곳곳에 대한 우리 모두의 세심한 관심이 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YTN 사회부 보도의 역할, 바로 그것이겠죠. 오늘은 사회부 보도 가운데 보건, 복지, 노동, 재난 이외에도 따뜻한 보도들에 한번 주목을 해봤습니다. 네. 자, 이런 보도들의 대표적 사례, 짐작이 가시나요? 나눔이나 기부 보도가 있습니다. 백도를 향해 사랑의 온도탑 제막, 나눔의 의미는 보도는 사랑의 온도탑 소식,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본 보도는 기부자의 비율, 사례, 사용처 등을 면밀하게 소개함으로써 시청자의 공감과 그리고 관심을 유효적절하게 끌어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기부나 나눔 관련 보도가 양적, 시기적으로 다소 아쉽다라는 점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기부나 나눔 관련 보도를 양적으로 확대하고 그 시기 역시 앞당겨서 시청자들의 공감과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들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겨울철에 좀 많은 기사들이 있습니다. 계절적인 특성을 보이는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강추위 그리고 화재 등 재난 보도죠. 때이른 강추위 관련 보도가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12월 1일 보도에서는 강추위에 갑작스레 늘어난 전기 사용량으로 과부하된 낡은 변압기로 인한 정전 사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춥고 건조한 이맘때의 불청객, 화재 관련 보도도 눈에 띄었는데요. 12월 5일 보도에서는 비닐하우스, 가정집, 산림 등에 발생한 다양한 화재 상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위, 화재에 대해서 이런 보도들이 경각심을 전달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 재난 관련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의 제시는 좀 다소 미흡했다는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또 겨울철 보건 의료 보도도 있었는데요. 겨울철 불청객, 노로바이러스 급증, 영하 20도에도 생존 보도가 있었고요. 추울 때 어르신들에게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는 뇌졸중에 대한 오해를 소개하고 있는 보도 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12월 14일 뇌졸중, 겨울만 위험, 운동 과다 청년도, 뇌졸중, 고위험 보도는 뇌졸중이 노년층뿐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발병하고 이 경우 과도한 운동이 원인이 된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정보가 참신한 것은 물론 젊은 시청자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정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제 경우에도 운동 매니아 지인이 있어서 이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복지 사각지대를 조명한 보도도 살펴주셨네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언론은 잘못된 정책을 견제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할에 충실한 보도를 골라봤는데요. 우선 일가족 비급 반복되는데 전담 인력, 지원 문턱 한계는 여전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도는 정부가 내놨던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정부는 단수나 단전 등 고위험 가구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33종에서 44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YTN은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대의로 더 많은 정보를 모으는 것이 해결책이 되지 않음을 비판하면서 공공부조의 선정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현실과 턱없이 부족한 공무원 수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다만 그 근거로 과도한 선정 기준을 이유로 꼽는 전문가의 인터뷰를 보도했는데요. 대체 기준이 얼마나 과도한 것인지 또 선정 기준은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논의들이 빠져 보도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지상으로 가면 월 20만 원, 서울시 반지하 대책 의문 여전 보도도 지난 여름에 수해 이후에 관심에서 멀어진 반지하 대책을 점검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지하 가구가 지상으로 이주할 경우 2년간 한 달에 20만 원씩 지원한다는 반지하 바우처를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YTN은 그 금액이 지상으로 올라가기에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재정 지원이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주거 수준을 끌어올릴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반지하를 없애는 것에만 집중하는 한계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제시해 주었는데요. 사고 발생 이후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후속 보도를 통해 제도적 맹점을 끈기 있게 제기한 좋은 보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연말에 들뜬 분위기 속에서 여전하지만 잊혀질 수 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고 정치권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는 점에서도 공익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됩니다. 연말엔 사실 우리 사회의 어떤 선행과 미담을 조명하는 뉴스로 채워지기 마련인데요. 그보다는 이 소외된 삶을 소외되지 않도록 시선을 붙드는 것, 그것이 언론이 할 수 있는 마땅히 해야 할 따뜻한 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공감하고요. 발달장애인 23% 모든 일상 도움 필요. 내년부터 국가가 책임진다 보도에서는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시간이 늘어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소 과장된 헤드라인입니다. 돌봄 서비스 시간의 확대가 최중증 장애인에게 한정되고 그 최중증의 기준조차 여전히 논의 중이라는 점에서 국가가 책임진다는 표현이 적절했나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조건 대책을 당기기보다 한계와 실효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건 역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후속 보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를 골랐는데요. 고독사 5년새 40% 급증, 절반은 5, 60대 남성 보도는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다루면서 그 절반이 노인이 아니라 5, 60대 남성이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적 자료와 함께 그 다양한 원인을 입체적으로 다뤄주기도 했는데요.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긴 하지만 새해에도 이 주제가 계속 다뤄졌으면 합니다. 영국 행정기관의 고독부가 신설될 정도로 최근에 많은 국가가 외로움을 공공보건의 의제로 다루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한국도 예외는 아닐 거라는 생각입니다. 현재의 문제는 YTN이 정확하게 전달을 했으니 이 심층적인 문제 점검과 해결 방안에 대한 후속 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YTN이 개인의 감정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서 고독이란 주제를 지속적으로 다뤄주길 바랍니다. 네, 후속 보도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정보를 좀 더하는 차원에서 실장님께서 덧붙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언론의 역할이 이런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또 이런 것들의 또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또 책임감을 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부나 당국에서는 그런 새로운 대책에 나오면 홍보하는 데 치중을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정책의 허점이 있는지, 그다음에 현실과 과연 맞는지, 뭐 제목을 뽑을 때도 신중해야 되고 정확해야 된다는 말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이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또 어떤 사회가 발전하지만 그 어떤 계층 간의 격차는 계속 존재하고 또 사람들은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존중감 같은 것을 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다는 말씀에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후속 보도도 잘 해야 되겠고요. 또 심층적인 보도도 해야 되겠는데 이걸 다 하기 어렵다면 작은 좋은 일, 작은 이야기라도 좀 자주 보도하는 거, 그런 것이 이제 뭐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그늘져 있는 사람들의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랄까요? 그늘져 있는 사람들을 또 북돋아주고 또 숨겨져 있던 아름다운 이야기를 찾아내서 좀 작지만 자주 보도하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개선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최근에 노동계 쪽의 기사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번 비평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기존 보도를 이어가는 특히나 후속 보도가 눈에 띄더라고요. 노동 보도 중에. 그래서 이 노동 문제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보도들의 각별히 눈길이 갔습니다. 고 김용균 4주기 죽음의 외주화 벨트는 멈추지 않았다. 보도는 김용균 씨 사건 이후에도 여전한 노동자 사망 사건들을 소환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작된 지 사실 10달이 지나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와 같은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뼈아프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YTN의 죽음의 급식실 보도 기억하시죠? 예, 이 보도가 2021년 8월 보도로 기억하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급식실 노동자 폐암, 일반 여성의 35배, 환기 설비 시설 개선은 언제라는 후속 보도는요. 검진 결과 급식실 노동자들의 폐암 의심률이 일반 여성에 비해 무려 35배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결과가 무색하게 환기시설 구축은 여전히 행정적인 가이드라인에 머물고 있을 뿐 실제적인 구조 개선 공사로 이것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본 보도가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저널리즘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단순 노동계 보도라고 분류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 10%대 진료 체계 붕괴 조짐 보도도 살펴보았습니다. 전공의 부족은 소아 청소년의 의료 공백으로 이어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YTN에 의제를 던진 만큼 이 문제 역시 심층적으로 조명했으면 합니다. 덧붙여서 이번 보도는 의료진의 입장에 맞춰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YTN에서 의료 공백이 가져올 시민들의 피해, 사회적 문제, 좀 더 거시적이고 다각적인 면을 지속적으로 다루면서 사회적 공론화를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부가 기자를 처음 시작하면 가는 곳이고요. 그만큼 많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어떻습니까? 사회부가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부나 경제부는 굉장히 분석을 하고 또 일어난 일을 해결하는 곳이라면 사회부는 일이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사건이나 사고도 그 원인이 있고 그 이면에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 노동 문제라든지 또 전문의 편중 문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기후 변화 문제, 또 지방 소멸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잘 느끼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문제를 이렇게 지적해 주실 때마다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문제인데 잘 다뤄지지 않는 것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언론사가 책임감 있게 기승전결을 다 다루면 좋겠지만 저희가 사실 또 그렇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를 사안이 발생했을 때 아까 같이 그런 이제 그 전문의 편중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 급식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폐암 의심률이 35배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이걸 굉장히 현장성 있게 보도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실질적으로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고 내 가족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것, 이런 쪽으로 좀 보도가 발전해 갔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첨언까지 들었고요. 오늘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평가원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YTN 사회적 약자의 따뜻한 시선 주는 언론이 되길. 여기서 언론의 따뜻한 시선이란 미담식 보도를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사회 취약층의 문제에 시선을 던지고 공론화하고 궁극의 실질적인 정책 수립에 환류될 수 있도록 YTN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도는 냉철하고 객관적인 팩트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시선은 따뜻함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저널리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김지연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YTN 사회부 보도의 난방 온도 더 높였으면. 늘 그렇듯 건강을 지키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적정 실내 온도 유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 사회에 온기를 불어넣는 언론의 난방 온도만큼은 올겨울 100도씨를 유지했으면 합니다. 우리 사회 그늘진 곳을 비추고 밝은 곳은 더욱 드러내는 아름다운 언론의 역할, YTN 사회부 보도에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리뷰와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